40년 된 K1A 기관단총을 대체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2형 사업에 S&T 모티브사가 개발한 STT-16이 결정되었고, 이게 제식명 K13 소총이 되었습니다. 약 1700정이 특전사 특임여단과 해군 특전단, 공군 특수임무대대에 전력화가 되었죠. 그런데 올해 2월에 특전사에서 K13 소총을 사격하는 중에 총기 내에서 탄약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월 19일에 첫 번째 사고가 발생했고, 동일한 사고가 3일 뒤에 다시 발생하자 육군은 K13 소총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고, 현재 제작사인 S&T 모티브사에서 그 사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하죠. 2월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1개월이 지난 3월에서야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을 보면 군에서는 최소 1개월 정도 결함을 해소할 기간을 줬는데, 그 결함이 제때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발표 주체가 방사청이나 개발업체가 아니라 육군인 것을 보면 사용자인 육군의 불만이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S&T 모티브에서는 아덱스나 DX코리아 등의 전시회와 언론 기사와 방송을 통해서 K13의 우수성을 열심히 홍보를 했었죠. 특전사에서는 몇 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신형 소총을 사용한다고 좋아했는데, 몇 번 쏘지도 않았는데 폭발해서 다시 회수해가고 창고에서 다시 구형 K1A 소총을 꺼냈어야 하니 제대로 된 소총 한번 쓰고 싶다면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게다가 소총 내에서 탄이 폭발했다면 약실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가 된 걸 텐데, 제작업체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으니 별일 아니라며 문제를 경시하고 간단한 보안만 거치면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했지만, 1개월이 지나도 그 결함이 해소되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 지난 몇 가지 사례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K11 복합소총입니다. 8년간의 개발을 거쳐 2010년에 전력화가 된 K11 복합소총은 한때 대한민국의 10대 명품 무기로 자량이 되었었죠. 그런데 2011년 10월에 20mm 고폭탄에서 1차 폭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때도 지금처럼 제품을 전량 회수했고, 원인 분석 결과 사통장치와 탄약 간의 오작동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완전히 보완했다며 다시 양산을 재개했는데 2014년 3월에 이게 다시 폭발을 합니다. 그러자 이때는 신관 프로그램 오류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2014년 7월에 이건 역시 보완을 완료했다고 하고 양산을 계속 이어갔지만 2018년 품질 검사 도중에 비정상적인 격발이 또 한 번 발생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통장치 균열 등의 문제가 추가로 드러났고, K11 복합소총은 10년 동안 결함과 보완을 반복하다가 결국 2019년에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례와 비교해보면 K13 기관단총 역시 드러난 결함만 보완하고 많은 식의 땜질식 처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여차하면 재설계한다는 각오로 철저한 검증과 보완을 해야만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오버랩되는 건 K3 기관총입니다. K11 복합소총 폭발 문제가 외부로 드러난 건 20mm 고폭탄 폭발로 인해 군장병이 피해가 생겼기 때문이죠. 인명피해가 생기니까 문제를 쉬쉬할 수가 없고 심각하게 본 거였죠. 그런데 운용상으로 보면 K3 기관총이 더 심각합니다. 단지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1990년대부터 군대 지원하기로 운영 중인 5.56mm 경기관총이 바로 K3 기관총입니다. 육군에서 운영해본 분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최악의 기관총이죠. 열정 중에 기능 고장 없이 연발 사격이 가능한 기관총은 겨우 2-3정 뿐입니다. 나머지는 몇 발 쏘다 보면 상습적으로 탄이 걸립니다. 게다가 연발로 쏘는 게 가능한 기관총 역시 100여 발 정도 쏘고 나면 방아쇠를 놓아도 탄이 자동으로 발사되는 쿡오프 현상이 생깁니다. 보병중대에 15정이 있다면 제대로 작동되는 게 대6정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애물단지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건 이런 현상이 무려 30년 넘게 방치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우선 K3 기관총을 말단 소대에서 운영하다 보니 위에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능 고장을 불편하면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게 아니냐며 오히려 정비 불량을 추궁하죠. 정비부대에 입고하면 노후된 부품 몇 개만 교체해서 돌려보낼 뿐이고, K11 복합소총처럼 인명사고를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서 개선의 필요성 역시 갖지 못한 겁니다. 그럼 제작사는 이걸 모르고 있었을까요? 군의 사용자 불만이 당연히 들어갔기 때문에 제작사도 이 문제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이 개발을 했고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규격대로 생산해서 납품만 하면 되니까 굳이 먼저 나서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19년에 호주에서 열린 국제 군인 사격대회에서 각 나라 대표단은 자국에서 운영하는 무기를 갖고 참가해야 하는데 우리 군은 기능 고장난 K3 대신 호주군으로부터 기관총을 빌려서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자이툰 파병 부대에서 게릴라의 습격을 받았을 때 역시 K3가 기능 고장을 일으켜 아찔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죠. 이처럼 운용자들은 문제를 인식하지만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급 부대에서는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기관총을 장식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말이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K13 기관단총 역시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고장이라고 또는 인명피해가 없다고 결함을 쉬쉬하다가는 K11 복합수총, K3 기관총 꼴이 날 겁니다. 최초의 특수작전 기관단총 2형은 성능이 검증된 국외소총을 구매하려던 것을 국내 업체가 국산화를 자신했기 때문에 국내 구매로 갔다고 하는데 욕심을 부렸으면 끝까지 기술로 구현해내길 바랍니다. 국산화를 명분으로 우리 군 장병에게 제대로 만들지도 않은 총을 쓰라고 강요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